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달 모으고 있는 ETF 두 가지에 대하여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런 ETF들을 모으고 있고 왜 이런 섹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여러 편의 영상들을 통하여 성장의 관점으로 어떤 기업들,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매출이 꾸준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며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와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 둘 다 사실상 성장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리즈이죠. 하지만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인 매출 성장만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등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를 이익으로 남기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이 사업을 지키는 관점, 유지의 관점에서 어떤 ETF를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건 아니겠죠? 성장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 기업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기업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금방 따라잡힙니다. 즉 해당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만 빠르게 키운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량한 성장주와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종목씩 리서치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진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ETF 두 가지는 IHI와 타이거 소프트웨어 ETF입니다. IHI는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타이거 소프트웨어 ETF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에 25%씩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분산을 하여 25%를 투자하는 ETF이죠. 일단 의료기기 시장은 헬스케어 시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기에 전체적인 헬스케어 시장부터 훑어볼게요. 헬스케어 하면 사실 가장 잘 알려진 산업은 제약 관련 산업이며 약을 개발 및 제조를 하는 데에 관여를 하는 기업들이죠. 보험 등 의료 비용 관련 산업도 있으며 매니지드 케어, 보험, HSA 등 여러가지 보험과 금융을 혼합한 느낌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이 있으며 인공관절, 인공장기, 심박수 측정기, 주사기, 로봇 수술기 등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제약 쪽을 많이들 보시기에 제약 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신약 개발을 성공하기만 하면 특허 기간 동안에는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복제약을 생산하기에 심하면 약의 생산 원가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더불어 약의 경우 개발을 하기가 훨씬 어렵지 생산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허 기간 동안에는 낮은 생산 비용으로 비싸게 판매를 하기에 엄청난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죠. 문제는 특허 기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약회사들의 미래 현금 흐름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에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주가가 선 반영된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특허 기간이 끝나면 수익원이 떨어지는 확실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비싸게 치솟지도 않는 편이죠. 현실적으로 제약회사들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 빼고는 메리트가 크게 있는 투자처는 아닙니다. 제약회사들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신약 개발 성공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중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은 의료와 금융이 혼합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이 영역은 저도 최근 들어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섹터입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와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를 연재하다가 흥미로운 기업들을 몇 개 발견했는데 그 기업들이 이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정부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이 영역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기에 사업 유지의 관점도 자유시장에 비하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보험이나 금융주 쪽은 싹 다 기피해왔는데 이 때문에 요즘 다시 공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쪽 영역은 투자를 할 만한지 아닌지 판단이 완전히 서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아직 매력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배경 자체는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당뇨 환자도 많아지고 심장병 환자도 많아지고 관절염 환자도 많아지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오늘은 유지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 했으니 의료기기 산업은 높은 전환 비용으로 유명합니다. 의사들이 결국 의료기기를 이용하기에 손에 익은 제품들만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타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들고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 바로 시장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의사들 교육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즉 선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경쟁사가 쉽게 치고 들어와서 점유율을 뺏기 힘든 구조라는 뜻이겠죠. 더불어 의료기기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다 하면 부정적인 이해관계도 약간 엮여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100% 정확하진 않은데 의료기기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술한 의사, 시술한 의사에게 가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의료기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기의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크게 안 할 것이고 환자는 일단 살고 봐야
하기에 비싸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높은 전환 비용 때문인지 이해관계 때문인지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때문인지 세 가지의 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체로 의료기기들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즉 의료기기 기업들 입장에서 제품 생산 원가 대비 판매가를 엄청 비싸게 판매한다는 뜻이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뜻하겠죠. 따라서 저는 의료기기 섹터가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높고 현재 의료기기 섹터에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쌓아둔 진입 장벽도 높은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기업들이 10년 뒤 미래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저만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체로 너무 비쌉니다. 더 문제는 역사적으로 더 비싸지기만 하고 싸진 적이 없는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방법이 IHI라는 의료기기 섹터 ETF를 매달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IHI는 65개의 의료기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0.42%라는 다소 높은 운용 부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이 무려 44배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정말 꾸준하게 상승해왔죠. 흥미로운 게 의료기기 섹터가 의외로 코로나 때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병원들이 역병 때문에 수술 빈도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수술로 돈을 버는 기업이 많으니 매출이 줄어든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IHI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소프트웨어 ETF이죠. 아마도 제 영상들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 기업은 사람을 모아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러한 플랫폼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회사들이 기능을 베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해당 플랫폼의 펜을 쉽게 가져가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남이 쓰니까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도 써야 하는 강제성도 어느 정도 부여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뭐든 쉽게 붙여서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최근 페이스북은 이커머스에 손을 대고 있죠. 무엇보다도 고객 데이터의 확보 역시 사람들을 가둬놓는 플랫폼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즉 디지털 세계의 시장 또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인 것이죠. 요약을 해보자면 플랫폼 기업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경우 자연스럽게 확장성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희한한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죠. 솔직히 이 둘 빼고는 대중적이고 규모 있는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검색 엔진과 채팅 앱은 사실 크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순 없고 성장 요소로는 이제는 안 쳐주는 분위기이긴 한데 플랫폼에 붙여다 팔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웹툰, 음악, 소설, 뉴스 등 콘텐츠 쪽은 막강합니다. 둘 다 쇼핑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최근 카카오톡 메인 UI에 쇼핑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근데 NC소프트에서 갸우뚱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영상들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고 매번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는데 게임 관련 기업 영상도 나름 꾸준하게 올리고 있으며 더 크게 저는 콘텐츠 쪽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넥슨도 이 ETF에 추가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죠.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국 게임 기업들은 특히 소득에 비례하여 과금을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페이투윈과 비슷하긴 한데 돈을 게임에 지불하는 만큼 게임 내에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경향성을 띠죠. 따라서 게임사 입장에서 소비력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나이가 많은 연령층을 쥐고 있는 게임이 가장 돈을 잘 버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나이가 들수록 소비하는 금액이 커지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임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즉 게임사는 고객을 모아두고 즐겁게만 해줄 수 있다면 고객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게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게임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사실상 장기적인 비즈니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NC의 리니지는 국내에서 가장 과금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쌉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그래도 NC소프트는 상식적인 가격에서 약간 사두긴 했는데 더 사고 싶어서 보니까 다들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미래에 돈을 덜 벌거나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거 소프트웨어 ETF를 매달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싸게도 사고 싸게도 사서 리스크를 시간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 ETF, IHI하고 타이거 소프트웨어는 제 기준에서 미래에 더 성장할 것 같고 다른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쉽게 뺏기지 않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섹터 종목들입니다. 구독자분들이랑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사실 다른 게 더 당연하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에 더 성장할 것 같으며 동시에 다른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쉽게 뺏기지 않을 만한 섹터 종목들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좋게 보시는 섹터 종목들 저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